안녕하세요. 자, 이원장입니다. 제5강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의 목적은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 목적입니다. 자, 고령이라고 하면 몇 살일까요? 고령이라고 하면 65세 이상입니다. 여러분, 요 이상이라고 나오면 또 뭐가 나올까요? 65세 미만이 나옵니다. 65세 미만은 노인성 질환을 알아야 돼요. 자, 65세 이상은 노인성 질환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런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이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한테 제공되는 제도, 이것이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예요. 그래서 이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 목적, 여러분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되고, 자,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 사업의 보험자는 누구고 가입자는 누군가, 이것이 또 시험에 틈틈이 나옵니다.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가입자는 전 국민. 어때요, 여러분? 건강보험료도 마찬가지죠? 건강보험도 보험자는 건강보험공단, 가입자는 국민이에요. 다시 한번 요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요것도 자주 나옵니다. 제도의 목적을 반드시 알고, 고령은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을 앓는 사람은 65세 미만인 사람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나올 거예요. 자, 장기요양 급여 대상자 65세 이상, 아까 나왔죠. 65세 이상이 나오면 65세 미만이 나온다고. 자, 그러네. 이게 엄청 중요해요. 공통입니다. 공통. 장기요양 급여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냐? 먼저 다음 중 노인 장기요양 보험 대상자의 서비스 대상자는 이런 문제가 나오게 돼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요? 이런 문장이 있는가 찾아봐야 돼요. 일상생활이 어렵다, 신체활동이 어렵다, 거동이 불편하다, 이런 문장이 나오면 먼저 밑줄을 그어야 됩니다. 먼저 밑줄을 긋고 여기에서 답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밑줄을 그어야겠어요. 여기서 답이 나온다겠어요. 답이 나오는데 65세 이상이고 일상생활이 어렵다, 대상자입니다. 자, 신체활동이 어렵고 65세 이상이다, 대상자입니다. 거동이 불편한데 65세 이상이다, 대상자입니다. 이 공통이다 했어요. 자, 65세 미만을 볼까요? 65세 미만은 노인성 질환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반드시는 필수예요. 필수. 그래서 이걸 꼭 반드시가, 이거 노인성 질환이 들어가지 않으면 무조건 아니에요. 치매, 뇌혈관 질환, 이것은 뭐예요? 뇌혈관 질환, 중풍은 뭐예요? 뇌졸중을 얘기하죠. 뇌졸중에는 크게 뇌경색하고 뇌출혈을 얘기해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뇌경색, 뇌출혈 다 중풍, 뇌졸중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냐 그러면, 자 볼까요? 노인성 질환을 앓고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미만 대상자입니다. 노인성 질환을 앓고 신체활동이 어려운 65세 미만 대상자입니다. 노인성 질환을 앓고 거동이 불편한 65세 미만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뇌경색을 앓고 거동이 불편한 60세 여성 대상자의 대상자 아니에요. 대상자입니다. 뇌경색, 노인성 질환 포함됐죠? 거동이 불편하단 말 됐죠? 65세 미만이죠. 대상자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입니다. 자,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하반신 마비로
거동이 불편한 70세 여성이다. 대상자예요, 대상자 아니에요. 이런 경우 대상자 아니에요. 왜? 교통사고기 때문에. 교통사고는 거기서 보험을 받았죠. 지원을 받았잖아요. 사회복지에서 이중수혜 금지 원칙이 있어요. 이중수혜 금지 원칙. 금지 원칙. 이게 뭐예요? 복지를 수혜를 두 번 받으면 안 되죠. 그래서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도 등급이 나오면은 병원에 입원하게 되죠.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다시 병원에서 퇴원해야지만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잘 모르신 분들은 등급이 나와가지고 하루 3시간씩 서비스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이 어르신이 병원에 입원한 거예요. 기관으로 연락합니다. 우리 어르신 병원에 와서 케어해 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절대 안 됩니다. 이중수혜 금지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요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반드시 공통을 외우셔야 돼요. 공통. 그런데 요 치매. 자, 이렇게 치매는 인지활동입니다. 인지활동. 인지활동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자, 치매는 인지활동 진압력 장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요거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치매는 진압력 장애로 인해서 옷 입기도 안 되고, 머리 감기기도 안 되고, 밥 먹기도 안 되고, 식사하기도 안 되고, 반찬 만들기도 일상생활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대상자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안 나옵니다. 치매는. 자, 진압력이라는 게 뭐야? 진압력은 시간, 장소, 사람을 구별하지 못한 것을 진압력이라고 해요. 그럼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자, 시간, 장소, 사람을 진압력이라고 그래요. 장애라는 걸 구별하지 못한 거죠. 그죠? 이해되죠? 그래서 반드시 진압력이라는 말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 여러분,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 보도록 할게요.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게 되면은, 자,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2인 1조로 방문 조사를 하게 됩니다. 2인 1조로 방문 조사를 하게 되고, 자, 장기요양 인정 신청 어떤 사람이냐? 본인, 그 다음에 가족, 친지,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그 다음에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러고 나면 건강보험공단 운영센터로, 장기요양 운영센터로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그것을 바로 한 달 내에 조사가 나와야 돼요. 조사가 나와야 되는데, 조사는 2인 1조로 나오게 됩니다. 2인 1조로 나와가지고 그분들이 2인 1조로 나오게 됩니다. 2인 1조로 나와서 이제 52개 항목 장기요양 인정표라는 게 있는데, 이 항목이 52개 항목이에요. 52개 항목을 하나하나 체크를 해가 점수를 매겨요. 점수를 매기는데, 자, 점수를 매기는데 1차 판정이 점수에서 나옵니다. 1차 판정은 95점 이상인 사람은 의사소견서 제출 예외 통보를 해요. 제출 예외. 예외라는 게 뭐예요? 예외자 통보. 당신은 95점이 요양 인정 항목 점수 평가에서 95점이 넘어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분은 1등급. 왜? 보니까, 와서 현장에서 조사해서 보니까 도저히 이분은 호전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2차 판정을 합니다. 2차 판정. 2차 판정 의사예요. 등급판정위원회, 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에서 한다. 이거 자주 시험에 나옵니다. 등급을 어디서 한다고요? 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서. 거기서 합니다. 최종 등급 판정하기 전에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돼요.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돼요. 그러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 최종 판정을 해가지고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이렇게 딱 통보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 통보를 하죠. 자,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한다. 등급판정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한다고 할 수 있어요. 등급판정위원회가 건강보험공단 소속이에요. 자, 다시 한번 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 여러분, 우리 제도는 건강보험공단밖에 관여되지 않아요.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관여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건강보험공단 나오면 건강보험공단 찍어버리면 돼요. 외울 것도 없어요, 사실. 다음 판정 절차를 판정 절차가 아니라 등급이에요. 등급 판정 어떤 사람이 그 등급을 이렇게 받는가 그게 나온 거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급 1등급은 전적으로는 어떻게 그림 봐보세요. 어떻게 해요? 아, 완전히 누워있죠. 완전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2등급은 상당 부분 점수는 요겁니다. 3등급은 부분적으로 요 단어 외우셔야 돼요. 부분적으로 아시겠죠? 밑줄 끈 거 단어 외우셔야 돼요. 4등급은 일정 부분. 5등급은 치매예요. 치매 45에서 51점 미만. 인지지원 등급 아주 경도 치매 아주 낮은 치매예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치매 등급이라고도 얘기해요. 치매 등급. 요건 치매 등급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분들도 치매가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등급 판정은 신청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장교양 인정 유효 기간은 몇 년이다? 최소 2년 이상이다. 이게 자주 나옵니다. 2년 이상이란 말이 뭐예요? 등급이 나오면 무조건 2년 나온다는 얘기예요. 등급이 나오면 무조건 2년이 나오는데 또 2년 후에 또 갱신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세요. 최초 인정 등급은 2년이다. 2년 후에 갱신을 하게 됩니다. 갱신을 해요. 자, 이게 뭐냐 그러면 직전 등급과 같을 때, 직전 등급과 같을 때는 4년. 요것은 2등급이 갱신할 때 2등급이었어요. 그러면 3년. 3등급이 갱신할 때 3등급이었다. 그러면 3년. 4등급이 갱신할 때 4등급이다. 3년이에요. 비얘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우측에 보세요. 갱신시 다른 등급이 나왔어요. 자, 최초 등급이 1등급이었어. 근데 갱신할 때 2등급이 나왔어. 그러면 2년이란 뜻이에요. 등급이 바뀌어 버렸잖아요. 등급이 바뀌면 최초 등급입니다. 최초 등급은 몇 년? 2년이다. 다음 장교양 급여 내용을 볼까요? 장교양 급여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재가급여가 재가급여. 가정에서 생활하며 서비스를 제공받는 거 재가급여 종류 아까 이게 주간급여, 방문요양, 방문관호, 방문목욕, 단기보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다음 시설급여, 시설에 입소해가지고 어떤 것들이 있죠?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요것들이 뭐라고 해놨죠? 노인 의료복지시설이다 얘기했어요. 외우시라고 했어요.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은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노인이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5인에서 10인, 5인에서 9인, 10인이 아니고. 자, 다음 특별연금급여. 자, 급여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재가급여, 그 다음에 시설급여, 여기 나오는 특별연금급여. 자, 특별연금급여는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특별연금급여는 요 세 가지가 또 있습니다. 특별연금급여에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 강변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가족요양비는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격증이 없어요. 자격증 없이도 케어를 하면 돈을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섬과 같은 도서벽지 장교양 기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를 못 받는 거예요. 그렇게 서비스를 못 받는데 등급이 있어. 서비스를 못 받는데 등급이 있다. 그럴 경우 가족이나 친지가 케어를 하고 급여를 받는 것이 가족요양비예요. 지금은 월
15만원. 그런데 특별연금급에 거기 그 장기형 인증서라고 있어요. 장기형 인증서 나중에 보겠습니다. 여기에가 급여의 종류가 가족요양비라고 나와 있으면은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복 같은 거 못 받아요. 시설급여도 못 받고. 그러니까 거기에 급여의 종류를 잘 살펴봐야 돼요. 특례요양비란 뭐냐?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재가시설이나 입소시설에서 서비스를 받고 그만큼 또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개는 지금 시행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여기 특례요양비를 외울 때 뭐냐면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시설 요 말만 나오면은 특례요양비예요. 아시겠죠?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요 단어 문장만 나오면 특례요양비다. 자, 장기요양기관의 비용 청구 및 지급. 야, 비용 청구를 어디서 한다고? 여기 급여 청구는 어디서 해요? 급여 청구는. 급여 청구는 어디서 한다? 장기요양기관에서 한다. 이거 자주 나오죠. 이것도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 통틀어서 여기에 포함돼 가지고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급여 청구는 어디서 한다? 장기요양기관에서 한다. 공단에서 안 합니다. 시청에서 안 해요. 구청에서 안 합니다. 장기요양기관에서 한다. 자, 그러면은 장기요양급여 이 서비스 제도가 있는데 이 재원은 어떻게 마련되는가 볼까요? 보험료. 무슨 보험료? 요양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예요. 국가지원 본인부담금. 서비스를 받고 나서 본인이 내는 걸 본인부담금. 자, 이 보험료는 제가 하고 시설하고 달라요. 본인부담금도 재가와 시설 단지 국가만 20%예요. 그러면 이 보험료는 60에서 65%, 본인부담금은 15에서 20%, 20은 시설, 15는 재가. 자, 그러면 여기 뭘까요? 60은 시설, 65는 재가에, 그 다음에 국가가 20%. 이렇게 해서 100%가 만들어집니다. 자, 보험료, 건강보험료에게 장기요양보험료를 곱한다. 여러분, 요양보험, 장기요양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은 단독으로 계산이 안 됩니다. 건강보험료액에다가 여기에다가 지금 건강보험료가 예를 들어 만원이다. 만원이다. 장기요양보험료가 뭐 지금 11.52%예요. 그 배우면은 이것이 장기요양보험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를 안 냈다는 말은 장기요양보험료를 안 냈다는 말이에요. 둘이 불가분의 관계예요. 바늘과 실 관계. 떨어져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아시겠죠? 국가지원 20%. 근데 국가에서 요즘에 그 국가 부담금을 잘 안 내가지고 빵꾸가 났다는 말도 있어요. 국가에서 부담금을 내려면 빨리빨리 내야 됩니다. 국가에서. 다음 본인부담금. 자, 재가급여가 있고 시설급여가 있어요. 아까 재가급여는 15%, 일반인. 시설급여는 20%. 자, 저소득층 경감대상자, 감경대상자. 감경대상자, 의료수급권자는 40에서 60% 경감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예요. 무료는 어디서 내는 거예요? 시군구에서 냅니다. 시군구에서 본인부담금을 대신 내주는 거예요. 먼저 건강보험공단에서 먼저 지급하고 나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시군구로 청구를 합니다. 아시겠죠? 요것은 뭐냐? 일반. 요것은 뭘로 기준해요? 건강보험료 기준. 건강보험료액을 따라서 기준으로 잡아요. 다음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지원 볼까요? 자, 등급이 먼저 나왔습니다. 등급이 나오면 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 등급이 나왔어요. 장기요양 인증서를 가지고 자, 장기요양 인증서 볼까요? 사진 한번 볼까요? 이런 것들이에요. 장기요양 인증서에는
자, 수급자의 기초적인 그 프로필이 나옵니다. 이름, 누구누구, 생년월일 몇 년 몇 월 며칠, 장기 요양 인정번호. 이분의 그 주민등록증하고 주민등록번호하고 똑같은 거예요. 등급, 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런 거. 유효기간,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급여의 종류, 재가급여냐, 시설급여냐, 아까 특별연금급여냐, 이게 나온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우측에 볼까요? 장기요양보험료 6회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이 말은 뭐예요? 건강보험료 6회 이상 내지 않으면 의료 서비스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자, 밑에 볼까요? 장기요양 인정 등급 판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그래서 그 당신은 몇 등급이나 그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갱신은 자, 끝나기 전 90일부터 30일 전까지 합니다. 그 30일 전까지 라는 뜻이에요. 90일부터. 자,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봐요.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하고 인정서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여기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도 기본적인 프로필이 잘 나옵니다. 성명, 생년월일, 등급, 유효기간 다 나왔었죠. 근데 추가로 나오는 게 이거예요. 돈에 대한 거예요. 돈. 볼까요? 일반 일당 아니면 한도액 나와 있죠. 한도액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일당 하루당 얼마 이 나와 있죠. 하루당 얼마. 그 다음에 본인 부담률 몇 프로다, 15%다, 20%다. 본인 부담률은 돈이잖아요. 돈이죠. 그 다음에 장기요양 급여의 목표 같은 게 나와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급여의 종류, 횟수, 주 몇 회 돈이잖아요. 주 5회, 주 4회, 3회, 이건 돈 아니 돈. 그 다음에 월 몇 회도 돈이죠. 그 다음에 비용, 돈, 부담금, 돈이죠. 그래서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에 나와 있는 기재된 내용들은 기본적인 인적사항하고 돈에 대한 게 나온다. 그러나 장기요양 인정서에는 기본적인 인적사항은 나온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주 문제로 나온 게 많아요. 자, 그러면 서비스 신청 접수 어디다가? 기관에다가 해야죠. 방문 3당을 해가지고 그러면 서비스 기관 접수를 기관에다 하면 기관에서 어떻게 해요? 방문 접수 상담을 해요. 수급자의 가정에 가정 방문하죠. 가정 방문해가지고 상태를 다 파악해요. 수급자의 욕구나 그 다음에 수급자 보호자의 욕구 같은 걸 파악을 해가지고 서비스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급여 이용 계약을 작성을 하게 되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수시로 모니터링을 실시해요. 그러고 나서 모니터링을 실시했는데 서비스 질이 좋더라. 계속 유지하고, 서비스 질이 좋지 않더라. 수정 보완해가지고 다시 투입하거나 또는 서비스를 종료하거나 하는 걸 판단을 하게 됩니다. 피드백이라는 뜻이죠. 다음 노인 장기요양 등급 외자 지원사업 등급에 여러분 1등급부터 인지 5등급 인지 지원 등급이 있어요. 근데 등회 A, B, C가 있어요. 등회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 분들은 어떤 서비스 받냐? 지자체에서 맞춤 돌봄 서비스나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서비스를 받아요. 근데 이분들은 소득 분위에 따라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등급자는 재산에 상관없이 받습니다. 재산에 상관없이 다 받아요. 자, 또 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사업은 뭐냐? 만성질환자 사례관리사. 만성질환이 뭐죠? 만성질환이 당뇨, 그 다음에 고혈압, 그 다음에 관절질환이에요. 관절질환. 요것이 만성질환이에요. 그 다음에 노인건강관리사업, 이런 것들을 진행합니다.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왔었어요. 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무엇인가? 만성질환자 사례관리사업, 노인건강관리사업,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만성질환자 사례관리 사업이라고 이런 것도 나오지만 당뇨, 고혈압, 관절염, 관절질환 관리 사업을 한다. 이렇게 되면 답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요것만 외우면 안 돼요. 만성질환이 뭔가 이런 거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 어떻습니까? 들어보니까 좀 헷갈린 부분도 있고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만 됩니다. 여러분 또 이 교육 내용이 여러분 앞에 참 유익했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6강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